제가 그동안의 이 농성의 형태를 바꿔서 설 연휴 동안에 릴레이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2시간씩 마지막 날은 1시간 정도 또 생방송을 했는데요. 우리 참여해 주신 많은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또 그를 통해서 사실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방법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우리의 또 농성 방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정말 이슈가 이슈를 덮는 때인 것 같습니다. 끝없는 이슈 속에서 이제 설 직전에는 김경수 지사의 구속, 안희정 전 지사의 구속에 이어서 이제 미북 정상회담까지 저희의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가 계속해서 넘치는 과정에서 아마 설 민심을 다 들으셨다시피 설 민심은 정말 국민들 민심은 차가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못 살겠다. 정말 갈아보자라는 것이 설 민심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하고 질문받은 게 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똑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경제도 어렵고 또 각종 지금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가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설 연휴 동안 이 민주당이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은 결국은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 김경수 구하기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각오로 김경수 구하기가 곧 문재인 대통령 구하기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경제에 대해서도 수치상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사실은 국민 모두가 느끼기에 반성은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서는 오히려 더 절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 열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1월부터 민주당이 보이콧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를 열려면 우리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건에 대해서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아시다시피 김태우 특검부터 시작해서 신재민 청문회, 손혜원 국정조사 그리고 조혜주 사퇴까지 계속해서 요구하지만 오늘 오전에도 원내대표 회동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내심, 여당의 내심이 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것이 내심이 아닌가. 1월 달에도 국회 열어봤자 본인들한테 이득 나는 거 없다고 안 열은 거고요. 2월이 돼서도 민생을 얘기하고 이런저런 이렇게 이유를 대지만 이미 지나간 산업안전법 보건법 꺼내고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합의해준 묵시적 합의를 해준 유치원법 다시 꺼내는 거 보면 자신들도 별 이슈가 없는데 지금 이제 필요에 따라서 민생은 들이대는 것 같이 보이고요. 열어봤자 본인들 손해 아닌가 하고 저렇게 묵묵부답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내대표 회동을 했는데 정말 사실은 바늘도 안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더 이상 밀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여당이 결국은 국정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는 거냐 묻고 싶습니다. 국정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고 민생에 대해서 진정으로 챙길 거라면 우리가 요구하는 이러한 요구 조건에 대해서 민주당의 대답이 있어야 된다. 또 청와대의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후 4시에 우리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우리의 요구를 좀 더 선명히 하고 계속해서 회동해서 이 국회를 열 수 있는 민주당의 화답을 이끌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미래당과 사실은 바른미래당도 똑같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과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월 27일, 28일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었습니다. 참으로 우연치고는 참 기이하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고 또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비대위 회의에서도 이 언급을 했지만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북 정상회담을 바로 전날 잡더니 이번에는 또 전당대회 일자하고 겹치는 아주 고약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27일, 28일 양일간으로 미북 정상회담이 잡힌 것을 보면 주요한 결국은 결정은 28일 날 발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레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미북 정상회담의 여러 가지 의제를 지금 살펴보면 상당히 진도가 나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가장 큰 비핵화의 그림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관을 갖고 있는지 이 정부에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이 깜깜이 비핵화 로드맵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비핵화 로드맵을 우리가 좀 밝혀달라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이고요. 또 큰 틀에서 결국은 우리가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사실은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종전선언만 만약에 서두른다면 그 이후 우리의 안보 공백에 대한 큰 우려가 있다는 점도 저희가 밝히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국회의장이 이번 일요일부터 국회의장은 공식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워싱턴 방문에 5당 대표 또는 원내대표가 같이 동행하는 것으로 방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사실 이제 비대위원장께 먼저 요청이 있었는데 비대위원장께서 같이 하시지 않겠다고 했고 그렇다면 사실은 이번에 의회 지도자와 많은 또 이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는데 우리 당이 이 목소리를 적절히 전달하지 않으면 미국에 결국은 이 여당의 목소리 또 우리 당과 다른 야당의 목소리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파와 보수의 목소리를 좀 전달해야 된다 생각해서 굉장히 국회가 엄중한 상황인데 제가 당을 대표해서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저희 당은 방미단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일정은 국회의장과 동행을 합니다. 국회의장과 동행하는 일정은 의회 지도자를 만나는 것과 행정부 관계자를 만나는 일정만 동행을 하고 나머지 일정은 국회의장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가시는 거고 저희는 DC에 남아서 계속해서 저희의 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귀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여러 조야의 인사들과 이미 의미 있는 일정을 잡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일정을 통해서 미국 정부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리스크를 또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지금 이번에 사실상 그 빠르게 진행되는 미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관계에 대해서 북핵 외교안보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은 원유철 위원장이 맡아주시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 특위에서 여러 가지 우리 당의 공식적 입장을 좀 정리하고 그러한 부분을 또 전달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동안 김경수 사건과 관련해서 김경수 구속으로 본 그동안의 부실 수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진상 규명에 대해서 이 또한 특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드루킹 댓글 공작 부실 수사 및 진상 규명 특위를 구성했고 위원장에는 여상규 위원장께서 그리고 간사에는 주강덕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금 국회를 열기 위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을 관철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대표단에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대표단의 수고와 함께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힘을 합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특위는 작년까지 저희가 5대 중점 특위가 출범을 했고요. 최근에 3개 특위가 구성이 됐는데 앞서 2개 특위는 원내대표님께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거 이외에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특위를 구성을 했고 위원장은 김명현 의원님이 간사는 성일종 의원님이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책위 산하의 기구가 아직 좀 덜 구성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부의장님들하고 정조위원장님들 이렇게 해서 정조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근데
덜 구성된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요. 정책자문위원회는 상임위별로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의 위원으로 되시고, 그러면서 의원님들이 또 추천해 주신 분들, 그리고 각 상임위에 있는 단체별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분과별로 이렇게 쭉 구성하고 전체 정책자문위를 띄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이걸 좀 띄울 수 있도록, 그 전에 2월 중에 대부분의 좀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니까 의원님들께 좀 관심 가지시고 좀 챙겨주십사는 말씀드리고요. 이 또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에 국민소통자문위원단하고 상근 국민소통위원단도 방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가급적 빨리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 이외에 국민정책위원단이라고 하는 게 정책위 산하 조직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 전대 이후에 새 지도부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 국민정책위원단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건가, 저희가 보관은 준비하고 있지만 이렇게 해서 전대 이후에 이거는 본격적으로 구성 작업에 들어갈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심 가져주십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 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 구성 배경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새 국정연설에서 이달 27일, 28일 이틀간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평화 번영 그리고 남북 관계 발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와 우려를 함께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 북핵 폐기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는 입장 속에서 어저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핵 외교안보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구성과 관련돼서 보고를 드리면요. 이 북핵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총 11명의 위원님들 그리고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외교안보 전문가들께서 다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선 고문으로는 외통위의 김무성 대표님 그리고 국방위의 이주영 부의장님을 모셨고요. 또 부위원장으로는 외통위원장 내정자이신 윤상현 의원님과 국방위원장이셨던 김용우 의원님이 수고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으로는 외통위 간사이신 김재경 의원님, 국방위 간사이신 백승주 의원님, 그리고 외교안보 전문가이신 정양석, 김성찬, 강효상, 이종명 의원님이 수고하시기로 하였습니다. 활동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27일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담은 대안을 우리 특위에서 마련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님들의 고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미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이제 나 대표님께서 가시는 방미단에 먼저 그 초안을 되는 대로 저희 빨리 만들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책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해법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어제 긴급히 소집된 회의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핵 동결이 아닌 핵 폐기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그리고 둘째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반드시 제시되고 합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셋째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또한 넷째, 종전선언은 비핵화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다섯째, 우리 당은 북한이 핵을 폐기할 시에 전폭적인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섯째, 현존하는 북핵 위협에 대해서 강력한 대북 억제력과 대응 태세가 갖춰줘야 된다. 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앞으로 특위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그리고 높은 식견과 고견을 주시면
저희 특위에서 잘 받들어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북핵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위니만큼 좋은 안이 나오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회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 과연 우리나라가 안보가 튼튼한 상태에서 남북관계가 평화롭게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대단히 큰 걱정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또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노력합니다만은 결국은 내년 총선거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우리 당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보수의 그릇을 잘 모셔야 될 기관차 역할을 해야 된 우리 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표 출마를 하면서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서부터 공천을 잘하고 당을 잘 관리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또 소위 대선 후보라는 분들이 찬조 연설 등을 하면서,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었으니까 부흥을 일으킨다면 압승도 가능하다. 특히 전선을 문재인 정권의 실정 폭정에 맞춰서 하게 되면 아주 알기 쉽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저희들이 당과 선거를 잘 알기 때문에 대표를 한번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우리 동료 의원들과 함께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다 연부역강하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소위 대선 후보라는 분들이 열심히 또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선거는 선거대로 전문가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미리 3년을 앞서서 이게 대권 투쟁처럼 될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또 새로운 지도 체제가 들어섰을 때 그것이 다음 대권 투쟁으로 당이 점철됐을 때 모양이 어떨 것이냐에 대한 걱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건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이 있을 것인데, 당에서도 저희들이 다 같이 당을 걱정하고, 그래서 저는 비판적인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을 들어야 되고 수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만은, 이번에 그 대선 경선 과정, 대표 경선 과정을 보면서 다소 실망한 내용과 앞으로도 좀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책임당원 여건이 안 돼서 피선거권 문제로 논란됐던 것도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결정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이후에도 지금 이제 우리 후보들 간에 거의 지금까지는 확정된 후보들인데 당에서 소위 룰 미팅이라는 것을 하질 않습니다.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러저런 선거에 대통령 경선도 출마를 해봤고 또 조력자로서 일입해봤습니다만 그냥 결정하는 대로 따르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표 경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메아리가 없어요. 또 체육관 선거를 지금 다시 돌아갔습니다. 4번 체육관에서 하고 마지막에 킨텍스 한다는데, 체육관 선거는 이건 아주 오래전, 어떻게 보면 피치 못한 악습이었습니다. TV 토론이 20년 전에 도입된 이후에 갈수록 또 활성화가 됐고, 또 지난 우리 2년 전에 그 열악할 때에도 5번인가 6번 TV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TV 토론 2번인가 한다는 소문만 있고 정확한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체육관 선거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런 TV 토론을 통해서 얼마든지 서로 국민과 소통이 되고 그럴 텐데 다 알지 않습니까? 체육관에 동원되는 분들 어떤 분들인지, 거기다 100마디 해봐야 다 후보 결정하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형식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무슨 전혀 리스판스가, 무슨 대답이 없어요.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만 안 오는지. 27, 28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공교롭지만 제가 보기엔 또 무슨 공작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난번에 선거는 바꿀 수가 없죠. 국민을 지자체 총선거를. 그러나 이것은
우리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 정도까지는 연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킨텍스 계약 상황 그러면 달리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뭐 크게 변할 게 없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알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이 한반도에 모든 시선이 가 있는데 우리가 가서 어디 저 실내에서 전당대회를 하고 있으면 그게 국민들이 그게 올바른 사람들이라고 보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거 뭐 한 일주일 연기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뭐 컨벤션 효과니 이건 너무 사치스러운 얘기고 과연 이게 되겠느냐? 저 끝날게요. 저는 오래간만에 얘기했는데요. 비공개 언론에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루 이틀 해가면서 잘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고 이게 다 당이 잘 되고 그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정권 창출하자는 취지에서 고언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